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숱이 아플 때,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 부위별로 숯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50-1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숯을 이용한 치료법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위장병이 있으셔서 적당한 때에 식사가 안 들어가면 공복 시에 막 위산이 나와서 떼굴떼굴 굴르시는 분들은 암포제렘 못지않게 천연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숯입니다. 빈속에 공복감에 속이 쓰리고 떼굴떼굴 뒤집어질 만큼 위산이 나와서 괴로우신 분들은 위장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에요. 바로 위장병 환자의 경우 날마다 공복이나 주무시기 전에, 취침 전에 숯가루를, 물론 이 숯찜질용 숯 아닙니다. 먹는 숯이에요. 그건 좀 다르죠. 소나무 숯이. 그래서 숯가루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잘 개서 한 번에 한 스푼씩 드시고 주무시면, 공복시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주무시면 암포제렘을 먹은 것처럼 위벽이 싹 둘러져요. 그래서 막 따갑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위산이 나와서 뒤집어지던 속이 진정이 됩니다. 예. 저는 이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위장에 매우 위산이 나오고 막 궤양이 있어서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쓰리고 아플 때 이 숯을 중화제, 제산제처럼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빨리 이 중화가 돼서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숯 패치나 스포를 만들어서 이 복부에다 붙이시면 빨리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위산이나 궤양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숯을 매일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할 때 굉장히 염증이 완화가 되면서 통증이 진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식중독. 여름철에 특별히 여러분들 음식을 잘못 드셔서 식중독이 와서 막 설사를 쭉쭉 세균성 이질 같은 증세가 있거나 또는 독을 먹었을 때, 제가 언젠가는 시간이 좀 됐는데 시골에는 이렇게 가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가끔 이제 와이프가 집을 떠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농약을 마셨어요. 예,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얼마큼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컵의 농약을 마셨다 하면 두 컵의 숯가루를 물에 개서 빨리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확 중화가 돼버려요. 독을 먹었을 때.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도 이 동네에 모르고 저기 쥐약을 놨었어요. 쥐약을 먹고 얘가 막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지고. 그래갖고 그 주인이 쫓아왔더라고요. 쥐약을 놓은 걸 모르고 이 집에 강아지가 먹었다. 그래서 바로 숟가루를 2배로 먹였더니 얘가 한 하루는 막 진짜 병든 닭처럼 졸다가 그 다음날 다 토하더라고요. 다 토하고 그 다음날부터 꼬리 흔들면서 다녀요. 예, 그래서 숟가루가 엄청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암, 캔서, 디톡스 is answer.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하기 때문에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이 모든 환우분들에게 유일하게 쓰시는 천연치료제가 숯이라고 하죠. 이게 숯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거나 독을 먹었을 때 오염된 음식을 먹고 막 배가 뒤집어지면서 복통을 하고 막 개깅을 하고 구토가 날 때, 그리고 배 음식을 잘못 드셔서 이 단 음식과 신 음식을 같이 드시면 특별히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도 오렌지하고 바나나를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단 과일과 신과일을 드시면 가스가 차가지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합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식물 배합법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배에 가스가 차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숟가루를 드시면 체했을 때 먹는 것처럼 싹 채기가 진정이 됩니다. 예. 그럴 때 숟가락, 밥숟가락 큰 스푼 내지는 반 스푼 정도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정제되어 있는 숯, 예를 들면 캡슐 안에 들어있는 그런 숯은 증세에 따라서 5알 정도 또는 10알 정도 드시면 돼요. 푸르면 밥숟가락 한 숟갈 정도 되는 분량 정도 드시면 싹 독을 흡착합니다. 석션기처럼.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중증 환우분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도선이나 인후염, 어떤 증세에도 활용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모두가.
특별히 이제 편도선이나 환절기 되면 이제 인후염이 있거나 편도선이 붓거나 잦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는데요. 감기로 이제 목이 편도선이 붓고 목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수건을 한 장 까세요.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베개하고 이불이 시꺼매집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하늘만 보시면 베개하고 이불이 가끔 검은 검댕이가 조금씩 묻어있는 게 빨아도 안 지워져요. 예. 자기 전에 베개에다 수건을 깔고 입에 숟가루를 물고 주무시면 돼요. 쑥 캡슐을 이렇게 물고 주무시면 돼요. 자, 자는 중에 그런데 숟가루가 이렇게 침과 함께 서서히 넘어갑니다. 이 캡슐이 보면 이 코코넛 캡슐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캡슐입니다. 자, 그러면 감기 초기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드셔도 대부분 진정돼요. 독소를 쭉 감기 바이러스를 쫙 흡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목이 자주 붓거나 편도선이 자주 붓는 분들은 이 숟가루 정제 2알 정도를 입에 물고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침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아침에 되면 얼굴이 시커멓고 눈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고 베개가 시커멀 수는 있으나 아침 되면 목이 싹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게다가 이제 숟가루에다가 너무 이게 조금 저기 하시면 유칼립투스를 약간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다가 유칼립투스를 2-3방울 정도 넣어서 모든 물에 유칼립투스를 넣어서 저도 마셔요. 그러면 폐나 기관지 천식 증세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호흡량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흉수가 차 있는 분들 폐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자주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복수나 흉수가 있는 분들. 그래서 아나운서나 교수님들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달고 살죠. 그래서 유칼립투스 오일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다, 몸살 기운이 있다 할 때 항시 유칼립투스 물을 드시면 폐 기능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숟가루에다가 약간의 꿀을 넣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2-3방울 넣어서 되직하게 개서 입에 물고 주무시면 편도선이나 인후염으로 부어있는 증세가 싹 가라앉습니다. 한 이틀만 하셔도 싹 없어져요. 제 경험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설사나 세균성 이질 때문에 설사를 쭉쭉 하는 친구들이나 또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직장에 염증이 있는 장염 환자들 어떻게 하시냐면 설사와 장염이 있으면 내가 설사를 이렇게 하는데 막 하루에 10번 이상 물로 죽죽죽죽 쏟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또 이제 항암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은 처음에 저지방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해독식을 하면요. 안에 있는 이 산성과 이 항암제 독극물이 죽죽죽죽 빠질 때 설사를 쫙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번 오실 때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2-3일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렇게 설사해서 기운 없어 죽겠는데 관장을 하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장을 해놔야 빠집니다. 이 세균성 이질 독소 같은 애들이. 그래서 설사를 하시고 많이 그러시고 장염 증세가 있을 때는 한 2-3일 정도는 금식을 하시고 물금식만 하셔도 되고 과일식을 하셔도 돼요. 너무 체력이 딸리면. 그 다음에 금식하는 날만큼 관장을 하십니다. 관장을 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이 쭉 빠져요. 그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는 겁니다. 첫째, 설사나 장염에는 처음에 2-3일 정도를 과일식이나 물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장을 해서 싹 독소를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숟가루를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찰 때도 같은 방법으로 2숟갈 정도의 숟가루를 드시면 가스가 쫙 빠져버려요. 방국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를 때 그렇게 하시면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설사나 장염이 있을 때 장내 세균과 세균의 대사물을 석션기처럼 쫙 흡착해요. 그래서 배출해줘서 뱃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설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관장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사해서 기운이 없는데 거기다가 관장하라고 하는데 관장 안 하면 계속 쏟아요. 그래서 장내 세균을 완전히 빼내야 됩니다. 관장을 해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맹장염인 분은 어떻게 수술 활용하셔서 치료를 도울 수 있냐면요. 2-3일 정도 이 과일식이나 금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일 정도 깨끗이 관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숟가루를 하루에 3번 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맹장에 염증이 있는 부위의 세균이나 세균의 대사물이나 염증 독소들을 숱이 쫙 흡착할 수 있도록 하루 3번 정도 숯을 계속 드셔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숯찜질 있죠. 그거를 뜨겁게 10분, 차가운 거 1분 요거를 교대로 3-4차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냉찜질을 번갈아서 30분씩 맹장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씩 하루 3번이나 4번 숯찜질을 해주고 그리고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적당히 먹어주시면 이 통증과 염증이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입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많이 날 때 무조건 여러분이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을 드시기 전에 이제는 이제 화학적인 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게 모든 약은 독약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사용하는 거 우리나라처럼 항생제를 정말 이렇게 너무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바람에 우리 몸이 얼마나 이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천연 치료제로 천연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열이 많이 펄펄 납니다. 자, 그럴 때 자꾸 어른들은 자꾸 얼른 밥 먹고 그 다음에 빨리 약 먹어야지, 타이레놀 먹어야지 라고 하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강아지들을 자꾸 보세요. 새들에게서 우리가 음식물 배합법을 배우죠. 새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안 먹어요. 다시 말하면 벌거지와 나달을 같이 안 먹습니다. 한 끼니의 벌거지를 잡아먹으면 다른 끼니의 나달을 먹어요. 다시 말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안 먹습니다. 우리만 사람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기 때문에 소화기가 다 병이 들죠. 그래서 새들에게서 음식물 배합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그 동물들이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병 들었을 때 먹든가요? 굶어요. 굶고 나면 얘네들이 물만 먹이면 그 다음에 일어나요. 독소가 빠지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도 해독이 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니까 열이 많이 펄펄 날 때 굶어줍니다. 한 2, 3일 정도 금식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계속 씻어내야 돼요. 세균과 세균이 있는 혈관 속에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물을 마셔서 빨리빨리 맑아지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관장을 해서 싹 세균, 바이러스를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면 열이 쉽게 내립니다. 그리고 수패치를 붙여서 열이 많이 나면 이마에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기침이 많이 나면 또 폐 쪽으로 붙여주시거나 복부에 붙여도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해열 작용을 돕습니다. 또 대장에서 혈류를 통해서 세포 조직으로 흡수되는 독소를 쉽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날 때도 숟가루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숟가루를 이제 해독이 되신 다음에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숟가루를 막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수술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게 대장 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이 변비가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장폐색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장 폐색이 심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물에다 드시지 말고 폐암이나 폐렴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시 오일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오일 2스푼에다가 수캡슐 2개나 3개를 잘 개서 드시면 이제 배변 작용도 원활해지고 장폐색도 뚫리면서 몸에 있는 염증과 독소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대장 폐색이 있는 분들, 쉽게 말하면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수술 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물에 드시지 말고 오일과 함께 드십니다. 대신 아침에 그렇게 오일을 드시면 물을 드실 수가 없잖아요. 쓸려 나려가니까. 그래서 주무시기 직전에 올리브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 2스푼에다가 수캡슐 2-3개 정도를 넣어서 개서 드시고 물은 가급적이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입을 헹궈낼 정도만 드십니다. 그래서 숯이 열이 많이 날 때도 아주 좋은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간과 담낭의 담도암, 이런 분들, 간암 환자분들, 신장암 환자들 여기서부터 집중하십니다. 왜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수술 사용하시면서 해독이 되는지, 복수가 빵빵하신 분들도 숯찜질을 해주니까 이게 쭉쭉쭉쭉 빠지죠. 이 숯이 해독력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럴 때 간염 증세가 심하고 황달이 심해서 얼굴 색깔이 이렇게 유리끼리 해서 흑달 가기 전까지 오신 분들에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3일 정도를 과일식이나 금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암 환자분들은 그냥 금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과일식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번에 한 끼니에 한 가지 과일, 사과나 포도나 토마토나 이런 3일 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과일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복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신 다음에 관장을 하고 이치는 거의 다 비슷하죠. 대개는 3일 정도 과일식을 해주고 그동안 과일식하면서 물을 많이 마셔서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세균성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면 황달 증세가 싹 없어지는 분, 그렇게 서너 차례 했더니 황달이 없어지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이 천연치유 방법들은요, 아주 많은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회복이 된 사례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셔서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간염, 담도암, 담낭암, 간암, 신장암 환자들은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간에서 이렇게 담즙이 많이 만들어져서 담낭에 모여서 소장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을 숟가락에 쫙 흡착을 해요. 그래서 대변으로 배설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담즙 색소가 잘못 유출된 것으로 생긴 황달이 빨리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 간암 환자들, 간경화 환자들, 이 복수가 차가지고 막 빵빵하고 얼굴이 이제 황달기가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뱀에 물렸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불개미에 물렸을 때, 모기에게 물렸을 때, 그리고 개에 물렸을 때 여러분들이 파상풍 주사 맞지 않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되나 하시지. 또 농약을 잘못 먹었을 때 그때 즉시 숟가루 찜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숟가루가 피부 밑까지 스며들어서 독을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붓지도 않고 통증도 싹 가라앉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하동에 있을 때 밤벌레 마취제로 쓰는 진해에게 물렸는데요. 순식간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진해가 이만해요. 와, 제가 악 소리를 지를 정도로 제가 참을성이 좋은 편이거든요. 와, 근데 갑자기 자다 말고 악 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전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진해를 마취제로 쓴다는 얘기를 알겠더라고요. 하동에 밤이 많아요. 진해가 옛날 집이라서 막 다 이게 들어갔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는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막 너무 심각하게 부풀어 오르니까 그때 제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때 여러분 즉시 숟가루 찜질을 하시면 숟가루가 피부 밑까지 쫙 스며들어서 이 독을 쫙 흡착을 해요. 그 다음에 뱀에 물렸을 때도 10분 내로 물 한 컵에 숟가루 한 스푼을 개서 드셔도 되고 빨리 물을 마시고 숟가루 한 숟가락을 먹고 그렇게 두세 번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뱀독이 혈류에서 장벽을 타고 장내로 들어오면 숟가루가 확 흡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분들도 여러 번 스스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화농성 염증이 심하시면 유방암에서요. 이게 뭡니까? 삼중음성 그리고 이제 허투 호르몬성은 덜한데 이제 좀 악성으로 굉장히 악화되신 분들은 이게 농이 줄줄줄줄 새는 분들 많아요. 그때 이제 수술 덮어놓으면 쫙 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농성 염증 그리고 골맞을 때 염증 상태가 심할 때 그리고 종양이 있을 때 발가락이 막 농이 막 줄줄줄줄 나오고 해갖고 이제 천연치료제들을 이제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를 계속 드시면서 미국에서 이제 누나가 의사라 천연치유요법을 다 가르쳐줘가지고 수찜질을 해가지고 계속 독소를 이 수팩을 만들어서 계속 찜질해서 독소를 다 빼내고 했었어요. 굉장히 화농성 염증이나 골맞을 때 또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다 썩어 들어가고 농이 줄줄줄줄 셀 때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서 이 삼중음성이나 이 허투로 인해서 이 유방이 막 농이 줄줄줄줄 새면서 막 썩어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수술 활용하시면 상당히 이 농양이나 이 염증 상태가 상당히 빨리 안정이 되고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고 안질이나 또는 편도선염 그리고 인후염 그리고 알러지 비염이 있을 때도 자 우리 수연 씨 요새 맨날 수패치를 코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이 알러지 비염이 있는 요새 막 이 환절기 때라 알러지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수패치를 갖다 코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면 한 달 정도 하면 이게 거의 다 알러지 증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호르몬 약제를 쓰시는 대신 그렇게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요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숟가루하고 아마씨를 1대1로 개요. 유칼립투스까지 넣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수패체는 이미 그게 다 돼 있어요. 숟가루, 아마씨,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때는 한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유방암에서 폐로 전이가 돼서 흉수가 차 있었어요. 그 몸으로도 오전에 2시간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이제 집에 아예 숯방을 만들어 놓고 직접 이제 나갈 때는 일할 때는 이게 줄줄 흘러내리니까 패치로 그냥 붙이고 다니시고 온몸에 가운 밑에가 이 미라처럼 도배를 하고 다니셨어요. 사실 흉수까지 찼다 하면은 사실 어렵죠. 예, 몇 개월 시한부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숯배지를 그냥 완전히 미라처럼 감고 다니시고 집에 와서는 숯하고 아마씨를 1대1로 개가지고 그래서 숯방을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녁마다 몇 시간씩 찜질하고 아예 거기서 주무셨대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십니다. 1년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건강하시게 잘 환우들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숟가루하고 아마씨를 1대1 비율로 개서 이제 떡을 만드시는 거예요. 10분 정도 잘 놔두면 숟가루하고 아마씨가 이렇게 엉겨요. 아마씨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갈아서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씨는 모르고 제가 중국에서 아마씨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세미나 가는 지역마다 아마씨가 중국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부부관계를 하시면서 여성분들이 자궁경부암에 노출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세미나를 갈 때는 반드시 아마씨를 들고 다닙니다. 아마씨는 원래 자궁경부, 난소, 유방에 염증이 있을 때 특효약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아마씨를 염증 치료제로 활용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씨는 굉장히 그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데 특별히 부인병 종양 억제에 탁월합니다. 칸디다 주렴 있는 분들도 아마씨를 계속 드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씨를 저한테 이제 선물해 줬어요. 중국에 아주 광대한 지역에 아마씨 원산지가 있어요. 거기 있는 분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아마씨를 보내는데 이제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아마씨를 저희가 물에 씻었어요. 그랬더니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때 처음에 이걸 처리할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요새 이제 저희 아마씨는 들어오는 데가 아예 자기네가 가공 처리해서 스팀으로 처리 싹 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견과류 드실 때 이 효소 억제 물질을 날리고 드셔야 되기 때문에 물에 담갔다 침수했다 드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씨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씨 아예 하시는 사장님이 걔를 다 스팀으로 처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침수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씨는 되게 끈끈하게 흡착됩니다. 예, 치아씨도 젤라틴처럼 퍼지듯이. 그래서 이제 아마씨를 활용하실 때는 여러분들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씨를 이제 이렇게 해서 콩나물에 참깨 대신에 아마씨 깨를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중국에는. 예, 근데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물에 풀었더니 끈끈하게 엉겨붙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씨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두면은 이게 고약처럼 됩니다. 약간 걸쭉해져요. 예, 그래서 꺼지에다가 이제 4x4 꺼지 같은 데다 쫙 펴발라서 지금 이제 유방암이나 농이 줄줄줄줄 새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환부에 딱 붙여주면 염증도 석션 기제로 쭉쭉 빼풀 뿐만 아니라 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도 싹 사라지고 통증도 완화가 됩니다. 저는 이제 28년 동안 수많은 고통받는 환자들과 더불어 오면서 정말 이 환자들에게 이 숯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정말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숯하고 아마씨를 잘 개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 화농성 이제 보세요. 물이나 불에 데웠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습진과 같은 피부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뼈에 염증이 있는 분들, 척추염이나 피부염이 있거나 골수염, 그리고 각종 염증 상태일 때 숟가루를 밀가루를 아마씨가 없는 분들은 옛날에는 밀가루에 개서 쓰셨어요. 밀가루에 개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씨에 개면 더 효과가 좋겠죠. 아마씨도 염증을 빼니까. 없는 분들은 밀가루를 쓰셔도 되는데 1대1 비율로 섞어서 쓰시면 더 효과적이고 4대1 비율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숯이 4라면 아마씨나 밀가루 1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염증 상태가 심하신 분들은 1대1로 계셔도 됩니다. 해서 1대1로 숟가루를 아마씨 가루와 섞어서 물로 되직하게 개서 4x4 꺼지에다가 아니면 애기들 그 손수건 있죠. 가제수건 이런 데다가 쫙 얇게 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숟가루 드레싱이 스며 나오지 않도록 비닐로 잘 덮어줘도 비닐 위도 통과합니다. 숯은 비닐 위도 통과해요. 그래서 한 어르신이 3도 화상으로 농약을 이렇게 뿌리다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의식불명인데 병원에서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이게 농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숟가루를 개가지고 아마씨랑 개서 그 위에다가 비닐로 덮어서 했더니 한 2주 안 돼서 싹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숯이 놀라운 항염작용이 있고요.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중이염이 있는 분들 있죠. 중이염 있는 분들. 귀에다가 숟가루 드레싱을 이 귀파키 부분을 제외하고 목까지 내려오도록 쭉 밀착시켜줍니다. 그 위에 털모자를 쓰고요. 그러면 이 귀 속에 염증 부분을 돌던 피가 혈관을 타고 얼굴과 목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나갈 때 숟가루가 독소를 쫙 석션기처럼
빨아들여요. 그래서 중이염이 치유가 됩니다. 중이염 있는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귀도. 그 다음에 이명이 있는 분들이 한 박사님이 이명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던 박사님이 문의를 해왔어요. 이명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것 때문에 불쾌해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도 심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숯찜질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숯 패치를 이렇게 잘라서 귀 이게 뒤쪽으로 쭉 양쪽으로 붙이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했더니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숯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찰 때 그리고 복통이 있어서 뒤집어질 때 숯 캡슐을 3개나 5개 정도 계속 하루에 3-4차례 드시면 이제 빨리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통이 심할 때는 숯가루 이 패치, 수포를 이 복부 전면에 덮어서 이렇게 쫙 밀착시켜주면 아주 격심한 복통도 30분 안에 되게 진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닐을 덮어서 숯가루 수포 위를 덮으면 보온이 더 잘 되죠. 여러분 해보셨지만 숯찜질 해보면 10분 막 뜨거울 때 이렇게 해서 숯찜질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복부에 찜질을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면 식죠. 더 오래 가고 싶으시면 위에 비닐을 덮으셔도 돼요. 그러면 더 오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창고나 안전핀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요. 그리고 숯찜질 하실 때 숯가루 패치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자리에 계속 오래 하시면 습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대로 하셔도 그 부위, 병변 부위 가까운 데 하셔도 쭉쭉 끓어옵니다.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메주나 장을 띄울 때 이 메주 곰팡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나오지 않도록 뭘 넣는 줄 아시죠? 숯을 넣으셨죠. 그거 참 지혜예요. 그죠? 곰팡이균이 생기지 않잖아요. 사실 많은 암 전문가들은 우리 몸의 암균을 곰팡이균이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숯가루 스포를 떼어낸 다음에는 뜨거운 찜질하고 난 데는 반드시 찬 물수건으로 교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냉온 자극에 의해서 세포 모공이 확 열리면 훨씬 더 석션기처럼 순환이 빨리가 됩니다. 빨리가 됩니다. 빨리 순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시간쯤 뒤에 다시 수패치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패치를 붙이는 걸 잘 활용하시고요. 자, 뒤에 갈수록 이제 암 환자들이 쓰실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감기 몸살 기운도 세균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숟가루 한 숟갈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드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다가 따끈한 물을 받아서 숟가루를 타서 발을 담가서 조격을 해주시면 감기 몸살기가 싹 사라지면서 열도 빨리 내립니다. 예. 뭐 이럴 때 양파를 이렇게 썰어서 머리맡에 두시면 두통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안약으로 숟가루 용액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골든실 루트 용액으로 아이브라이트처럼 쓰셔도 되지만 눈에 염증이 생겼다. 요새 막 이렇게 뭐 황사 이런 거 심하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한 물에다가요 숟가루 캡슐을 이렇게 빼갖고 약간을 타서 30분 정도 이렇게 가라앉히세요. 그러면 이제 건더기가 가라앉으면 그 물에다가 눈을 이렇게 씻어내세요.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약간 눈 징그러운가? 이렇게 해서 눈을 씻어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 눈 위에다가 숟가루 드레싱을 안대 모양으로, 여러분 수패치 있잖아요. 그걸 안대 모양으로 잘라서, 근데 또 그리고 부추가 화장실 가다가 또 넘어지지 마시고 예, 그러면 아주 이 각막염 뭐 이렇게 뭐 이 안질 있을 때 염증이 빨리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이요. 수술하신 분들 회복되신 분 거의 못 봤어요. 자, 근데 축농증 완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치하냐면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축농증도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숟가루 드레싱을 만들어서 코와 코 주변에, 그래서 한 분은요 한 열흘쯤 됐나? 코에서 코피 같은 게 농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증세가 싹 없어졌어요. 우리 환우분 한 분. 그래가지고 그때 막 다 그분은 그게 평생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 축농증 때문에 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대요. 근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붙여봤대요. 원장님 해보라니까. 그래서 이제 붙였는데 한 일주일째부터 코피 같은 게 쏟아지는 거예요. 농 같은 게, 가래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더니 이게 뭐야, 웬 떡이야 싶더래요. 계속 쏟아지는데 이게 막 불편한 게 아니라 막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열흘째는 피 같은 게 쏟아지고 코피같이 이러면 싹 쏟아지고 그다음부터 이 막힘 증세가 싹 없어지고 물론 저희 저지방 채식과 병행한 거죠 다. 그랬더니 축농증 증세로 28년을 고생하던 그 친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비염도 며칠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한 달 정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빨리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숟가루 드레싱을 코와 코 주변에 붙이고 다닙니다. 저도 중국에 이게 이 황사가 너무 심한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 한 7, 80명 맨날 헤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러지 비염이 생겼어요.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집에 와서는 괜찮아졌는데 제가 너무 과로하고 그러면 또 이제 약간 그런 증세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 수페트를 이렇게 코에다 붙이고 잡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진정이 돼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세균성 비염이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비염 치료제로 축농증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지염이나 폐렴, 예, 그럴 때 숟가루 드레싱을 만들어서 가슴 부위에다가 넓게 병변 부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가니까 주무시기 전에 붙여놓고 아침에 떼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2-3시간을 활동하시다가 또 오후에 한 번 더 붙여주고 그렇게 하시면 기관지염이나 폐렴도 굉장히 빨리 완화가 됩니다. 한 예로 여기 78세 김모모 어르신이 폐암으로 오셨었어요. 신장암에서 폐암으로 이렇게 이제 전이가 돼서 오신 어르신인데 각혈을 하루에 진짜 이 200ml 머그컵 한 컵 반 정도니까 한 300ml 정도로 매일 각혈을 하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수술 계속 드시고 찜질하고 패치를 하고 하셨는데 한 달 안 돼서 각혈이 거의 멈췄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는 뭐 한 4분의 1 컵도 안 될 정도 점점 나오다가 한 달 보름쯤 돼서는 각혈이 아예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 상태가 심할 때, 폐렴이 있거나 이럴 때도 숯이 몸에 있는 그 모든 독소들을 흡착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험보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께서 숯을 그렇게 많이 활용해서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암 환자들하고 이제 대장암 환자들이 차례로 갈 건데, 자, 이제 몇 컷 안 남았습니다. 자, 신장염이나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고통스럽죠. 예, 이분들은 진짜 뭐 투석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경우에 정말로 도움 많이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허리 부분에다가 숟가루 드레싱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새 편하시잖아요. 아예 수패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덕지덕지 허리 부분에 붙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찜질도 몇 차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걸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꿀을 4분의 1컵이나 반컵 정도, 반컵 정도의 꿀을 약한 불에 올려서 녹여줍니다. 이거 100% 오리지널 꿀이어야 됩니다. 설탕 가미되지 않은 그 꿀을 녹인 다음에 반컵 정도의 꿀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한 컵을 섞어요. 원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염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한 컵을 잘 섞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한 숟갈을 넣어서 잘 개줘요. 믹스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7숟가락 정도가 나와요. 7숟가락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걸쭉해지면 거기다가 유칼립투스를 7방울이나 8방울 정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밀봉된 그 유리병 소독된 캐닝 하듯이 잘 소독된 병이면 훨씬 좋아요. 이 밀봉된 병에다가 잘 담아 놓고 잘 때마다 한 스푼 가득 입에 넣고 누워서 천천히 잠들기 전에 다 삼킵니다. 자, 요렇게 베개에 물론 새까매지겠죠. 그 다음날 검댕이가 되겠죠. 그래서 베개에다가 피리 수건을 한 장 깔고 주무십니다. 자, 우리 이 신장염이나 신부전증, 신우염 있는 분들 다 활용해 보세요. 엄청나게 도움받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볼거리 하시는 분들, 사랑니 때문에 지치주염으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숟가루 찜질을 여러 번 하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치통이나 잇몸이 부었을 때는 그때는 뜨거운 찜질을 하면 안 돼요. 부종이 있을 때는 뜨거운 게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차가운 찜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숟가루 정제나 가루를 그냥 입에 물고 계시면 통증이 싹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기 전에, 물론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밤에 막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면 그때 스캡슐을 2개, 3개를 지그시 물고 주무시면 밤새 완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이 되면 병원에 가셔서 이제 하시면 돼요. 치과 치료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장암 환자 보세요. 대장암 환자도
대장에 궤양이 있거나 간질환이 있는 분들, 대장암, 궤양, 간질환을 치료할 때도 쑥가루를 먹기도 하고 동시에 숯스포를 환부에 붙여주고 찜질까지 3중요법을 다 하셔야 돼. 먹고 붙이고 찜질까지. 그러면 대장암, 직장암, 신장암 모두가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요거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숯의 어떤 성분이 이 노화를 방지해주는 작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숯으로 지금 미국에는 저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원의원 하원들이 숯으로 패치를 만들어서 이 도배를 한대요. 여기 저기 속옷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숯에는 이 미네랄 성분이요 노화를 방지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숯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본에 지금 중금속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물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방사선을 방류한다 그래서 지금 시끄럽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본에서 숯이 가장 많이 활용되어진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방사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숯으로 옷도 입고 막 숯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숯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특별히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숯하고 친해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먹는 숯가루여야 됩니다. FDA 승인을 받았거나 한국에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식용숯을 쓰셔야 됩니다. 찜질용 숯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얼굴에 피지가 많으신 분들도 각질을 제거할 때 숯 패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숯 패치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눈에다가 구멍 뚫고 코에다가 구멍 뚫고 입에다 구멍 뚫은 다음에 얼굴에 붙이고 주무시면 얼굴에 있는 각질 이거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걸 사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거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숯 패치로 얼굴에 활용하시면 가뜩이나 이제 미스코리아들이신데 더 이뻐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선교사님 여기 다녀가신 다시 그 어디죠? 거기 쿠바가 아니고 터키로 이제 다시 선교 활동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여기 계시다가 한 달 계시다가 가셨는데 가자마자 물이 바뀌니까 또 막 설사를 정신없이 하셔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신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모님이 생각이 나셔갖고 서사모님이 숟가루를 얼마나 먹여야 됩니까?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럴 때 숯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남아 쪽으로 세미나 다닐 때는 반드시 비상용으로 숯을 갖고 다녀요. 물이 바뀌니까. 물 바뀔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오지에서 물이 더러울 때 한 알에 숯 캡슐이나 숟가루 조금을 넣어서 흔들어서 마시면 이 배탈이 안 납니다. 탈이 안 나요. 그래서 수돗물을 정수할 때도 여러분이 이 정화제로 숯을 넣으시면 돼요. 캡슐을 넣어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얼마쯤 사용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숯덩이를 바짝 말려서 다시 덩어리가 있으면 참숯 좋은 덩어리가 있으면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물을 정수하실 때는. 4인 가족 양으로 할 때 20리터짜리 물통에다 10%에 해당하는 숯덩이를 넣으면 싹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줄면 다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 정화제로 숯이 놀랍게 활용해요. 그래서 이제 숯을 하루에 8번 먹이라고 했어요. 너무 심해갖고. 밥숟가락,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8번 먹이면 딱 멈춥니다. 세균성 인질도 딱 멈춰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숟가루를 필터로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의료인들이 독가스나 화학약품 제거하거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전염성이 있을 때 방독면을 쓰거나 이럴 때 숟가루 필터로 된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한참 심각할 때 이 순 마스크를 쓰신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 선생님들이 이제 약주하시고 막 이제 그 숙취 때문에 고생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 다음에 막 두통이 너무 심하고 숙취에 시달릴 때 숟가루를 드리면 돼요. 욕조에 물을 절반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숟가루 반컵을 잘 타서 잘 휘저은 다음에 반신욕을 하게 하시면 독소가 쫙 빠집니다. 알코올 독소가 쫙 빠져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소금을 사용하셔도 돼요. 미네랄 소금을 넣어주시거나 그 다음에 간 청소할 때 쓰는 소금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간 청소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또 뭐 쓰죠? 앱섬 솔트요. 앱섬 솔트 식용을 여러분들이 잘 못 구하시잖아요. 그때는 앱섬 솔트 빼고 자몽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300ml에서 드셔도 간 청소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은 이 간 청소를 이제 이게 스텐트에 걸릴까봐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문의를 해오세요. 그런 분들은 앱섬 솔트 없이 하셔도 돼요. 사과 주스나 사과상가루만 계속 이렇게 드셔도 담석이 부드럽게 용해가 돼서 지금 누구누구처럼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예, 그때 먹는 앱섬솔트도 있고 입용용 목욕할 때 쓰는 앱섬솔트를 쓰면 피로가 굉장히 빨리 풀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피곤할 때 이렇게 수술 담가두면 좋긴 좋은데 욕조를 닦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커매져서. 그때 저는 요때는 요거를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앱섬솔트를 풀어서 넣어요. 그럼 피로가 싹 가십니다. 앱섬솔트를 떨어뜨린 다음에 목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트코나 이런 데 보면 앱섬솔트 많이 팔아요. 입욕제로. 그건 먹는 용 아닙니다. 그거는 목욕하실 때 쓰시면 피로가 상당히 빨리 가셔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수치료가 하이드로테라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청소하기도 하지만 물로 이렇게 씻으시면서 독소를 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집 증후군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 집에 습기가 많고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수술 그냥 방마다 다 넣으셔야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이 알러지가 막 생겼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전체 한 70명이 죄다 다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가서. 바닷가 앞이었어요.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대청소를 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대청소를 하는데 침대 밑을 봤더니 곰팡이가 하얗게 완전히 꽃을 펴갖고요. 이거는 막 이만한 두께로 곰팡이가. 와우. 그래갖고요. 그날 우리 전부 다 이 침대 매트 갖다가 다 쓸어가지고 곰팡이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싹 씻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침대 밑에다가 숯을 완전히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곰팡이가 많이 제어가 되긴 했으나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가에 사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바닷가 쪽에는 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습기나 곰팡이를 제거할 때도 이 숯을 두시면서 할 수 있고 환경 호르몬이나 새집 증후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 우리 집 안에요. 제가 우리 이 세균 바이러스 공부하는 시간에 놀랐습니다. 집 안에 얼마나 환경 호르몬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양초부터 시작해서 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예요. 플라스틱 모두가 다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드시는 물통도 플라스틱 쓰지 마시고 BPA 프리인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것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집안에 플라스틱 제품 있으면 싹 버리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뭐 유리 그릇이나 그런 좋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많은 서재, 우리 교수님들처럼 책을 많이 보시고 특별히 옛날 책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콧물이 주주주 흘러요. 알러지 때문에. 그럴 때 수파스 매일 붙이고 주무시고 서재나 침대 밑이나 벽장에 이 퀴퀴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그때 숯덩이를 그냥 여기저기 바구니를 그냥 해서 배치해 두시면 습기도 곰팡이도 알러지도 바이러스도 싹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로 닦고 햇볕에 바짝 말려주면 저희 집도 방마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다 이렇게 돼 있고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집에는 하늘마을은 집 질 때 벽지도 옥수수 종이에요. 먹어도 되는. 그래서 잘 긁히죠. 예, 그리고 최대한 항암하고 오신 분들은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걸 쓰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제 새집 증후군이 있어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렇게 숯을 다 방마다 배치해 두시거나 아니면 양파를 쓰시면 돼요. 양파를 다 썰어서 숯 놓고 양파까지 두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쫙쫙 흡착합니다. 모든 세균들을. 그래서 이렇게 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우, 지금까지 오늘 22가지의 전체적인 숯 활용법을 배워보셨는데 도움 되셨습니까? 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숯이 도움이 안 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숯의 별명이 만병통치약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고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나 대장 폐색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장암 환자들, 직장암 환자들은 먹기도, 붙이기도, 찜질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장약을 숟가루와 함께 복용하면 어떤 약도 숯하고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돼요. 숯은 다 흡착합니다. 쫙쫙 흡착해와요. 그래서 어떤 약과도 숟가루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숟가루가 약의 성분을 쫙쫙 흡수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간격을 띄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천연 치료할 때는 화학적인 치료법이나 약을 병행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셔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예.